와,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 새는 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신차가 계기판에 뒤집히고, 그런데 또 제조사 반응은 왜 이래? 차주들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하죠. 신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것부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 두고 끝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본적인 접근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유독 이런 문제가 현대기아차에서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차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걸 요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아이오닉 6는 누수 문제, 산타페는 계기판 뒤집어진 문제, K8은 또 하이브리드 모델 시동 꺼짐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모두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들이라서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지금 현대기아차한테 필요한 건 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끄러울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죠. 시간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선 지난 10월 말쯤 아이오닉 6가 난리였습니다. 물이 샌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게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잖아요. 천장 같은 데에서 비가 줄줄 새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면 에어컨 필터가 물에 젖고 부품들이 부식된다고 하죠. 세차를 마친 차량에서 에어컨 필터를 꺼내봤더니 거품도 묻어있고 대놓고 젖어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품하고 물이 유입된다는 거고, 이 차주는 구입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처음 누수 현상을 발생한 건 지난 여름 폭우 때였다고 하는데, 차주가 말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이게 계속 젖었다가 말랐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쉰내도 나고 결국은 필터를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에어컨 필터가 계속 젖고 송풍기 부품들도 이에 따라 부식되고 1년 동안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만 3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리를 받은 뒤에도 누수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데, 현대차 쪽 반응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먼저 나온 얘기는 뭐였나요? 비가 내릴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강하게 작동하면 외부 공기랑 같이 빗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설명만 들어도 뭐지 싶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아이오닉 6가 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부족함이죠. 부족함.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결함이 아니고 부족함이다. 이 말 때문에 공분을 더 많이 샀고, 설명 자체도 납득하기가 어렵죠. 모든 아이오닉 6가 그렇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에어컨이나 히터를 켰다고 해서 에어컨 필터가 젖어버리는 경험을 한 차주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걸 뜯어봤더니 외부 공기 흡입구가 뚫린 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리랑 플라스틱 커버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공기 흡입구 안으로 떨어지는 방식이고, 이게 또 아이오닉 5와는 구조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오닉 6와는 다르게 아이오닉 5는 외부 공기 흡입구가 앞유리 안쪽에 있고, 빗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설치된 가림벽도 달랐습니다. 아이오닉 6가 아이오닉 5보다 낮게 만들어진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부족함이 아니라 설계 문제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산타페 풀체인지 계기판 문제입니다. 풀체인지 모델이고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동호회에 계기판이 뒤집힌 상태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예 상하가 반전이 돼서 계기판이 뒤집힌 모습이었고, 이 상태로 비상등이 깜빡이는 동영상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차주 설명에 따르면 상황은 이랬습니다. 금요일에 틴팅을 하고 토요일에 주행할 때도 문제가 없었다가 일요일 아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보니 계기판이 180도 뒤집혀 나왔다는 거죠.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니 괜찮아졌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사진을 합성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죠. 여기에 차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차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제 차인데 합성까지 해가며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리고 이미 계기판 뒤집힌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생산된 내연기관 산타페 TM 모델이 그랬었고요. 2021년 10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생산된 산타페 TM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계기판 뒤집힌 현상이 발견돼서 이 차량들 모두 리콜이 됐었거든요. 이 당시 고객 통지문에서도 영하 20도 이하 저온 조건에서 계기판 내부 부품의 저항가 모적용으로 간헐적 계기판 화면 반전이 발견됐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K8 하이브리드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기아의 대표적인 대형 세단이자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는 또 주력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K8 하이브리드에서 주행 중 갑자기 서행하는 문제, 인터넷에서는 일명 가속 페달 먹통 문제로 논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는 일단 소프트웨어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고, 출고된 6만 대 정도를 전량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죠. 옥토블 리콜 센터,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관련 제보가 올라왔고, 차주들 주장에 따르면 어떤 상황인가요? 주행 중 갑자기 안전한 곳에 정차하라는 경고등이 뜨고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아무 반응이 없다는
없다는 거죠. 어떤 차주는 관련 문제 경고등만 4번째 봤다고 하고, 상담원들은 시동을 다시 켜고 주행해라, 직접 정비소에 입고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했는지 다른 문제들보다는 대응이 좀 빨랐습니다. 모든 고객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이달 말에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다만 이게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한 거죠. K8 전체 판매량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달하고 다음 달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참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출시된 지 오래된 차들도 아니고 황당한 문제가 연이어 발견되니 품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차주들 입장에선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살짝 구분이 필요한 건 이겁니다. 1년 정도 지난 차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무상수리 조치한 건 그래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무시하는 것보단 이게 낫고,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모두 BM을 타고 있고 BM도 출시된 지 1년 정도 된 차들이 리콜 통지가 꽤 여러 번 왔습니다. 이건 3 시리즈나 7 시리즈나 예외가 없는데 이번 주에도 리콜 수리 때문에 차를 탁송 보냅니다. 출시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해준다고 하는 거라서 이건 차주들 입장에선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K8은 무상수리 조치에서 끝날지 아예 리콜로 전환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단 이건 지켜봐야 하고요. 지금 여론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출시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출시된 지 1년 뒤쯤부터 문제가 발견되는 것과 출시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엄연하게 다르거든요. 출시 이후 1년 정도 지나서 문제가 발견됐고 이게 리콜 조치로 이어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년 뒤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제조사에선 최대한 테스트를 성실히 했고 테스트 범위를 넘어서 훨씬 많은 운전자 모수와 경우의 수가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리콜해 주거나 무상 수리해 주는 건 제조사에서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출시 초기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는 건 테스트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걸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유독 현대기아차 쪽에서 이런 게 두드러지냐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문제가 발견될 때가 있는데 왜 유독 현대기아차가 욕도 심하게 먹냐는 거죠. 이건 그동안 쌓였던 게 같이 터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됐던 대처들, 비교적 최근에도 시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 고객이 방귀를 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를 않나, 아이오닉 6도 결함이 아니라 부족함이라고 해버리고,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쌓인 거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이후에 나온 관계자들이 발언이나 대처 방법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더 키우고 분노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가뜩이나 차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도 짜증나는데 수천만 원이나 주고 산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고객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런 말을 들으려고 서비스센터에 간 게 아닐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찝찝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말까지 들어요. 이걸 좋아할 소비자들이 어디 있으며 이걸 들은 사람들이 현대기아차를 또 사고 싶겠냐는 겁니다. 와, 현대차 정말 좋지, 그러니까 현대차를 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죠. 대안만 있으면 안 타요, 이런 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런 평가가 같이 나온다는 건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우물한 개구리 수준이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땅덩어리는 작을지 몰라도 미국 다음으로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이고, 수입차 회사들도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BM 같은 브랜드는 특히 한국에서 신차를 가장 먼저 공개하는 전략까지 펼치고 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차가 많이 팔리고 우리 기업이라고 아끼고 애정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해외에서 칭찬받고 잘 나간다고 하면 응원도 해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우리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결국 문제가 있는 걸로 판정이 나와서 무상수리나 리콜까지 해요. 결론적으로 리콜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감정이 상해 버리면 리콜을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구조적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야 있죠. 그런데 문제가 발견되고 나서 대처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중심으로 전면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무상수리든 리콜이든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데 왜 굳이 소비자들이 잡음을 만드냐는 거죠. 고객 방귀 탓을 하거나 결함이 아닌 부족함이다, 이런 말이 더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은 물론이고 매뉴얼 개편, 필요하면 조직 구조와 인사 개편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매뉴얼도 당연히 싹 다 손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응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그렇게 따지면 문제를 인정하는 꼴인데 현대차가 이걸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현대기아차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또 이런 제안을 가지고 문제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해버리는 건
무슨 이중적인 태도인 건가요? 이것도 모순인 게 어차피 몇 주 안에 해결되든 몇 년이 걸리든 결국 결론은 무상술이 아니면 리콜로 나와야 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고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면 이 중간 과정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제로사는 정해진 결론까지 가는 동안 욕을 덜 먹고 소비자들은 기분이 덜 나쁘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엇보다 곧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의견과 주장을 들어준다는 느낌 정도는 받아야 할 거잖아요. 현대차의 고객이라는 걸 이런 순간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두 푼 하는 게 아닌 제품입니다. 경차도 수천만 원이고 비싼 차는 1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가 제로일 순 없지만 이걸 목표로 삼는 건 변하지 않아야 하고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과 직원들의 태도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차주들도 이걸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고 개편을 강하게 요구할 때라고 봅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땐 또 새로운 평가와 결과가 알아서 나아질 겁니다. 판매량이 떨어지든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든 아니면 반대로 판매량이 상승하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건 이제 회사의 몫으로 넘길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